이제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계약 기간이 끝난 때죠, 그죠? 종료한 때. 두 번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을 적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 저 인간이 말이지 전세금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요, 이사를 가야 돼, 이사. (2022년 7월 25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경매 라방 제109강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배당 신청 여부, 뭐 똑같은 내용이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4번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 형식을 빌린 경우, 이거 좀 헛갈려 하시더라고. 헛갈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요, 제가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는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법이니까.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 621조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민법 621조 안 나와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 통상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난 때죠, 그죠? 종료한 때. 두 번째,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을 적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 저 인간이 말이지 전세금 반환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해가지고요, 이사를 가야 돼, 이사.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딱 갖췄다.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민등록 빼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면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주민등록 빼기 전까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안 있습니까? 대항력이 하루아침에 후루룩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네,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네. 이때는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다가 임차권에 대한 등기 명령, 절차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왜? 저는 법무사가 아니니까. 또 우리 경매인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절차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죠? 그런 거 아시려면 법무사 시험 보시고 법무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관할 부동산을 소재자는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법원 민사과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돼. 끝났는데 저 사람 보증금 안 주네? 그러니까 끝났는데 안 주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집주인이 나한테, 그죠? 안 주네. 내가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면 내 주민등록 빼버리면, 아이고, 나는 그동안 쌓아왔던 말이지, 대항력이 호로록 사라져 버리네? 그럼 어떡하지?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이때는 임차인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건요, 시도 때도 없어요. 봐가지고, 큰 대조건이 뭐냐면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우리 임차권 등기 좀 합시다. 이게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소유자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안 해, 나 임차권 등기하면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나는 임차권 등기 못 해줘.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의 협력을 구해보니까 소유자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아무 때나 됩니다. 두 번째, 때는 언제니까 아무 때나. 그러니까 봐가지고 계약 체결 하는 당시부터 해도 되고 계약 기간 중에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다. 그러면 민법 621조는 우리가 기존에 108강, 109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요것은 뭐다? 단지 대항력만 인정되고, 그죠?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민법 621조 조항도 제가 108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봐가지고, 예를 들어 주택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다 했을 적에 임차권 등기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택 임차권 등기만 하느냐. 즉, 이렇듯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주는데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이때 내가 내 단독으로 오로지 법원에 가가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된 것을 확인하고 내 주민등록을 빼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뭐 있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이게 민법 621조의 조항에. 예. 민법 621조에 의해 가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민법 621조 같은 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시게 되면 이게 대항력이 인정되고 또 우선 변제권 자체가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본 내용을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요 내용입니다. 주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임법 3조의 4,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3조의 4고, 상임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7조입니다. 7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법이죠, 모법. 모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약간 몇 가지만 좀 상이한데. 근데 어쨌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제 우리 상가는 또 거의 비슷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임법 3조의 4의 제1항. 1항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민법의 규정, 민법 621조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효력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제3조의 3, 제5항과 또 뭐 법 전문 나오는 거 머리 아프죠, 그죠? 제3, 저도 머리 아파요, 이러죠. 저도 막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아주 단순한 게 좋지. 근데 이거 복잡한 거 싫어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장해버리지 뭐. 어쩔 수 없어요. 3조의 3의 저 5항과 3조의 3의 제 6항 요 조항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 621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 효력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민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민법 621조에 의한 순수한 임차권 등기는요, 대항력만 인정이 됩니다. 즉, 임차권 등기한 때,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한 때가 아니고, 그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했냐, 이거지. 언제 사업자 동의 신청했냐. 그때로 해서 대항력의 효력이 이제 인정이 되는데, 민법 621조는 오로지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뭐니까? 등기한 때. 근데 보니까 등기한 때가 언제 해봐가지고, 요때 이제 임차권 등기했다 이거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됐다. 그러면 요 저당권보다도 먼저 앞서 있으니까 요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언제 했으니까 저당권보다 나중에 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죽어라. 그럼 죽는다. 요게 또 기억나시죠? 민사집행법 91조.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91조. 다른 조문은 제가 외우시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이 민사집행법 91조 요 조문은 좀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머릿속에 따박따박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91조 3항이 이거잖아요. 대항력 없는 임차권. 4항은 뭐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 그 전에 이제 방송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떡 보니까 아이고야 뭐 라방 109강을 보니까 야 뭔 말이야 그러신 분들은요 이 시간 낭비라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봐가지고요 경매 여러분들 정말 도사가 되실 수 있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또 다양하잖아요. 이게 뭐 영상물에서 보면 말이지 뭐 자기는 뭐 경매 물건 건드렸다고 하면 최소한 몇천 프로의 수익을 올리고 말이지 얼마 투자해가 얼마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영상물 나와버리니까 참 이게 순수한
우리 일반 그 서민들은 말이죠. 그런 영상을 보고 가뜩이나 말이지 경기도 안 좋고 말이지 죽겠는데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그런 영상을 보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쪽에 나름대로 관여해서 하다 보면 별 없어요, 없어. 저는 항상 이 생각은 제가 뭐 몇십 년 전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경매 같은 경우도 과거라면요,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법원 경매 투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전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른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채무리 머릿속에 말이지 경매 관련된 지식이 꽉꽉 쌓아놓고 있을 분들 입찰 법정관인데 써는데 맨날 떨어져 버리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게 지식을 좀 습득을 좀 하시면서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공부보다는 보다 알차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쓸데없는 말씀 드렸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화면으로 이거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3조의 3 제5항급 이건 뭐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또 5항과 6항 이건 뭐냐 이거지. 5항은요, 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5항에 뭐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요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의 5항입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임대차, 주택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때라서 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임차인이 말이지,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 한참 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면, 이때로 해서 이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죠. 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입니다. 임차권 등기한 이후에는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등록이죠, 그죠?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데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조의 3제 5항 내용이 큰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니면 다음 뭡니까 27일 날인가 그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제 6항 이건 또 뭐냐 이거죠. 뭐 5항이 어쩌고 6항이 어쩌고 뭐 그죠? 이런 게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맨날 다른 영상물에서 보니까 뭐 100만 원 투자가 1000만 원 벌었다, 20만 원 벌었다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막 그런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안종현의 말이죠. 얼굴 보면서 우악 보니 맨날 법조문 이야기하니까 우악 짜증나버려. 안 하잖아. 안 하시면 짜증나시고 공부하기 싫으시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보니까 6항 이건 뭐냐 이것은 뭐냐 임차권 등기 했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어디 뭐 예를 들어 아파트 당 101호에 임차권 등기 했어요.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를 해서 이사했다는 것은 주민등록도 다른 곳으로 옮겼단 말이죠. 자, 이사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조의 3 제5항에서 보면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한 다음 주민등록 빼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그전에 뭐 2년 3년 전에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때 비록 임차권 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했어요. 임차권 등기 한 다음에 이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에 옛날에 이 집에 처음 들어와서 전입신고할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였는데 보니까 이사하니까 그 101호가 이제 공실일까 아닙니까? 비었잖아요. 그죠? 어리라는 사람이 방 비었네. 그러니까 집주인도 보니까 집주인도 양심불량이지. 원래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나갔다는 것은 집주인이 제때 임차 보증금 반환해 주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양심이 있지. 그걸 또 누가 어른한테 또, 임대를 놔버렸어. 어리 임대를 나가지고, 어리 또 이게 전입신고하고, 또 뭐 확정일자를 딱 받아놔버렸어요. 이게 이제 6항이 뭐냐니까, 갑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에 이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어리 전입신고했다면 이 사람 뭐다 이게? 법 8조. 법 8조에 의한 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이 없대요. 야, 근데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요,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는 표현만 나와있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어떤, 그 용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다? 아니,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인데, 법 8조에 의한 우선 변제권. 이 법 8조 이것은 뭐냐면요, 보증금 중 일정액 하니까 우리가 그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when, where.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자.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하니까 이거 얼마 벌가지고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예. 최우선, 결국 여기에 8조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다. 이 어리라는 사람은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안 된다라는 것이 6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이 조항을 설명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4의 여기 1항이고 2항 같은 경우는요, 보십시오.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 임차인이 이 주택임차인입니다. 여기 임차인은. 주임법이니까 주택임차인이잖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놨다 이거죠. 그 상태에서 민법 제621조 1항 규정에 의해서 1항이라는 게 뭐냐면 집주인과 어떤 집주인의 전폭적인 동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 여기서 크게 구별되는 것은 뭐다 이게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때는 언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땡 끝나야 돼. 그런데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언제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 때나 하는 거야, 아무 때나. 단 큰 대조건이 뭐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케이 사인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보니까 민법 621 1장 1항 규정 요 내용이 집주인 알았어 이 내용입니다. 에 의해서 나와 있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임대차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협력을 얻어서 임대차 등기 신청한다. 이때는 등기 언제 하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기간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때로 해서 때 끝났습니다. 근데 주택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법원에서 법원의 명령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한다. 언제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난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민법 621조의 조항 같은 경우 뭐다? 비록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요,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경매 정보지를 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도 막 보셨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 되긴 됐어요. 임차권 등기 되긴 됐는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없네, 세상에. 전입신고가 없는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임차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그 이후에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엄청 급했던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막, 임차권 등기도 하는 거 막바로 후락 다른 주민등록 옮겨버렸어. 주민등록 왜 옮겼냐, 이게. 집주인이 참 착해가지고, 그래, 편의상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내가 보증금 줄게. 알았어요. 그럼 당신 내 믿고 주민등록 뺀다? 그럼 너 언제까지 보증금 줘? 그런데, 알았어, 줄게.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경매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올 여지가 보인다더라. 그러니까, 후닥닥닥 가가지고 말이죠. 이미 그 사람 주민등록 빼버렸잖아요. 그죠? 주민등록 뺐으니까 그 집에 주민등록 없는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 없는데 임차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뭐다? 임차권 등기 한 때로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한 때로 해서, 이게 3조의 3의 제 5항의 첫 번째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임차권 등기 한 때로 해서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인정된다. 임차권 등기 한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주민등록 계속 존속 유지가 되었다더라 그러면 옛날 최초 전입신고한 때려서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복잡하지 않죠?
저는 간단하고 쉬운데 이 들으시는 분들 과연 이게 제 혼자서 말이지 뭐 열받아가 막 떠들어봤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만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대가면서 눈빛 교환해야 됩니다. 예, 눈빛 교환하면서 저는 딱 옛날에 과거 오프라인 강의할 적에 개개로 눈빛 딱 교환을 이 양반 아시는 분들 그랬는데 모르시는 분들 몽해요. 정말 모르는 거라 이게 대충 아는데 이놈은 온라인에 또 이게 이 참 단점이 뭐냐 이게 눈빛 교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혼자서 맨날 떠드는 거야. 그래서 이 영상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영상물 밑에다 뭐 질문 댓글을 막 무차별적으로 다시라니까. 그럼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 드린다니까요. 근데 질문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정희 경매TV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경매 지식이 상당히 중수 이상 고수분들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니까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이제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 계약기간 전에 말이지. 요런 사례도 실제 경매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신청서에 보면요, 요게 나와요. 등기부등본서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누굴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등록, 임차인이니까 당연히 주민등록 전에 입신고한 날짜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므로 인해서 나름대로 임차권 등기로서 등기부등본은 뭐다? 공시하는 그런 효력이 있단 말이죠. 공시. 공신력 없어도 공시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시하려면 너의 주민등록이 언제든 얘기해요. 또 보니까 점유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점유한 날짜도 이게 등기부등본상 표시됩니다. 또 보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재해야 된대요.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이게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등기법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따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읽어봐 드릴게요.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내용은 말이죠. 임대인이 협력을 구한다고 그러니까요. 협력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반드시 끝나야지만 임차권 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 단 조건은 뭐다? 임대인이 알았어, 오케이. 우리 임차권 등기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인이 협조를 한다는 것이죠. 협력을 얻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규정에 따라 등기한 때는 여기 제3조의 4 이게 이제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입니다. 근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랬을 적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 협력을 받아서 등기를 한다. 이때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와 그 효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법조문을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상가는 상임법 7조에 나와 있어요. 7조 1항 2항 나와 있는데 이거 있으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주임법 3조의 4하고 3조 4 1항 2항이에요. 1항 2항이다. 여기 이제 민법 600 원래 원체 순수한 민법 621조의 임차권 등기는 말 그대로 언제 임차권 등기를 언제 하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확정일자 규정이 없어요. 민법 621조 조항에는. 그러면 확정일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배당받을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만 한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땡 끝나야 되는데 아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계약기간 중에도 무슨 뭐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주인한테 가서 임차권 등기 합시다. 안 되잖아. 민법 621조에 의해서 계약기간 중에도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법조문은 뭐다? 주임법 3조의 4라니까 3조의 4. 그래서 보니까 협력을 구해서 할 때는 이게 뭐 우리 다음 페이지 나오십니다만 전입신고 언제 했는데 그리고 또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데 그리고 주택을 점유를 언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이 등기가 되면은 그때는 비록 민법 621조에 의한 즉 뭐다 집주인이 협조를 받았으니 민법 621조예요.
집주인이 협조를 안 받고 내 단독을 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단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이게 민법 621조예요.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요 내용은 나와 있고,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나옵니다. 이게,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등기 예규 1688호 나와 있죠. 요거, 여기 여러분들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것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요. 등기 예규,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찍어 볼게요. 등기 예규 1688호거든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관련된 그런 대법원의 하나의 어떤 예규입니다. 예규. 대법원 들어가서 보죠. 대법원 들어가서 대국민 서비스 있잖아요. 대국민 서비스 누르시고 가지고 종합법률 정보를 누르세요. 종합법률 정보 누르시고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 맨 우측에 규칙, 예규, 선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딱 누르세요. 그다음에 이 한번 단순 검색인데 상세 검색으로 누르셔야 됩니다. 상세 검색으로 보니까 등기 예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등기 예규 여기 밑에다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했으니까 1688 해가지고요. 검색 눌러버리세요.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임차권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거 또, 그러니까 등기 예규가 우리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요. 등기 예규와 등기 선례 몇 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등기 예규, 등기 선례에 대해 가지고 특히 지분 경매 강의할 적에 등기 예규, 등기 선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나와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 사람들 모르더라고 보니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인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 아니습니까?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나와 있고, 이 밑에 또 보시면 기록 예 해가지고요. 부동산 일부의 임차권 등기, 임차권 설정, 또 당사자 신청이라는 것은 이게 그겁니다. 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당사자 신청이라는 것은 민법 621조에 의해 가지고,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임차권 등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또 이제 기록 예 4번을 보니까, 당사자 신청에 의한 상가 건물.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를 임차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상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보니까 난 그 계약 기간 중 아니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임차권 등기 합시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는 말이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되니까 당신 빨리 협조하시오. 집주인은 알았어. 그러면 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뭐다?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은 이제 주민등록 전입 신고잖아요.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점유 날짜가 언제고 그것도 확정일자. 상가를 소재하는 상가를 관할하는 소재지 세무서가 확정일자 도장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등기부동산에 등기하면 된다 이거죠. 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인한 상가 건물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기 예규 제 1688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말이죠.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딱딱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내가 빼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자료를 정리를 잘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씌울게요. 등기가 나와 있고 대국민 서비스 지워버리고요. 자, 다시 이제 있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 예규 1688호 조금 전에 봤습니다. 옆에다 이제 울산에서 2024경에 8373인데요. 사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사자의 신청입니다. 당사자라는 것은요, 집주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당사자, 그죠? 집주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신청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에서 등기예규 1688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등기예규 1688호에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이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입니다. 이게 주택임차권 설정해가지고요. 임차 보증금 나와 있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 20만원 주고, 매달 얼마, 말일날 주고, 범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기돼요.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안 봤습니까? 보니까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보면 주민등록 언제 했는 거, 전입 날짜를 언제 점유를 언제 개시하였는 거, 확정일자를 언제 받은 이런 사실관계를 전부 다 등기하라. 그런데 보니까 다 우리가요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아니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냐 이걸 구분하는 거 뭘로 구분하는데 이걸로 구분합니다. 설정계약이에요. 설정계약. 설정계약은 뭡니까? 계약을 한 거. 계약이 뭐죠?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인한 어떤 서류상에 사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단독을 하는데 무슨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죠? 그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면은 임차권 등기 한다고. 근데 이렇게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설정 계약이야. 주택임대차 임차권 설정해서 설정 계약이다. 아, 설정 계약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날짜, 설정 날짜를 보시니까 이분이 주민등록 전입 날짜 2007년 6월 5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2007년 6월 1일 날이니까 계약, 주민등록 전입하기 전에, 아마 요건 이제 이때 임차권 설정 계약서를 이 날짜 작성한 날짜 같아요. 그러고 나서 6월 5일 날 전입 신고하고 6월 5일 날 같은 날짜 전부 다 점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잖아요. 그죠? 임차권자 이 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도 보니까 언제 2007년 6월 8일이면 계약이 개시된 6월 5일로부터 3일 후에 임차권 등기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로서 어떻게 한다? 이로서 어떻게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시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예요? 6월 6일. 확정일자 우선 변정권은 언제예요? 6월 6일. 오전 0시 땡.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설정 계약입니다. 설정 계약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민법 몇 조? 621조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울산지방법원조 사건 아니십니까? 이 사건은요, 전상,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제가 요 우산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09강이죠. 1기 109강. 제가 왜 1기 붙이냐. 앞으로 이제 1기 끝나면 2기, 2기 끝나면 3기 이렇게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기 109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